안동시가 여성 승객과 어린이 등 시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포항 운하 관광객이 개통 6개월 만에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포항 운하 크루즈가 인기입니다. 여수 제주 간 뱃길이 중단 8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그동안 채산성이 맞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여수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운항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남시가 지역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개정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평창군이 2018 동계올림픽과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 지역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동양의 역사에서 역전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 중에 으뜸은 아마도 한나라를 세운 유방일 것입니다. 그는 초나라 항우에게 계속해서 밀리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하늘의 도움과 항우의 빈틈을 이용해 마침내 중국 천하를 제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있기 전까지 유방은 언제나 항우에게 쫓기는 패인이었는데요. 이렇게 인간의 기륭화복이나 삼라만상의 이치는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승자도 없고 또한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겠죠? 여러분도 행운 유수일 리 없는 인생에서 마지막 승자가 되길 희망하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상도부터 시작합니다.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성과 노약자 등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동시가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택시에 부착된 NFC 태그에 스마트폰을 2, 3초간 접촉하면 앱이 자동 구동돼 택시 승하차 위치와 시간, 차량 번호, 택시 연락처 등이 등록된 번호로 문자 전송됩니다. 안동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승객과 운수 종사자의 신뢰를 드높이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외는 대표적인 여름 과채류인데요. 요즘 안동에서는 참외 출하가 한창입니다. 안동 참외는 일교차가 큰 이른 봄에 재배돼 육질이 아삭하고 당도가 높아 농가에 큰 소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름과일 참외가 수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촉성 재배를 통해 4월 초순부터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풍천면 도양리 일원 비닐하우스에서 출하되고 있는 참외는 연간 2,200톤, 50억 원의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시는 참외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개선을 위해 이동식 저온 저장고, 무인 방제기 등 총 3억 원을 지원해 농가 소득 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속 운하인 포항 운하를 찾은 관광객이 6개월 만에 40만 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운하 물길을 따라 도심을 관광할 수 있는 포항 크루즈가 요즘 인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나들이 인파가 많아진 봄철 포항 운하를 찾아가 봤습니다. 40여 년간 막혔던 동빈대항과 형산강의 물길을 연결한 포항 운하를 찾은 관광객이 통수 6개월 만에 40만 명을 돌파하며 포항의 새로운 관광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포항 운하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주요 인사와 언론, 기관단체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지난 3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한 포항 운하 크루즈는 주중에는 800여 명, 주말에는 1,5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단연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제주도나 이런 데서 타는 거랑 달리 이렇게 도심 그냥 한가운데서 사니까 제가 살고 있는 포항에 좀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포항 크루즈는 포항 운하의 아름다운 수변 공간을 관광화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포항 지역 대표 기업들이 자본금 20억 원을 출연해 설립했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크루즈는 향후 수익이 늘어나 사업이 확대될 경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3월 1일 정식 운항한 포항크루즈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포항 시민이 70%, 외지 관광객이 30%였습니다만은 4월 1일부로 70대 30으로 외지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800명 정도, 주말에는 한 1,500명 정도의 관광객을 수송하고요. 특별히 그 포스코의 산업 관광을 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크루즈를 한번 탑승하시고 죽도 시장에서 회를 잡숫고 건어물을 사가는 그 패키지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성수기, 그러니까 하절기가 되면은 외지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구도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 관광사진이나 후기를 올리면 심사를 거쳐 호텔 숙박권이나 한정식 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시는 관광주간 행사와 연계해 5월과 9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여수에서의 추억을 담은 사진과 여행 후기, 여수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의 응모를 받아 진행합니다. 당첨자에게는 호텔 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됩니다. 여수시가 벼와 수박 등 시설 작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남도가 80%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보험료의 20%만 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밤 대추는 오는 25일까지, 벼와 농업시설물, 그리고 수박, 딸기 등 9개 시설 작물은 다음 달 말까지 지역과 품목별로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0%는 농가가 부담하나 전라남도가 농가 부담금 가운데 30%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벼의 경우 1헥타르 기준 약 42만 원 선이며 농가 부담금은 20%인 8만 4천 원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중단됐던 여수-제주 간 뱃길이 8년 만에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그동안 탑승객 부족과 낮은 수익률 때문에 적당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한 해 여수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다시 운항합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열린 선정심사에서 177km의 여수-제주 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 신규 사업자로 한일고속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고속은 여수신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17,000톤급 회속 가페리 수의산호를 올해 연말쯤 취항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복합체험도서관인 오산시 꿈들의 도서관이 개관했는데요. 도서관 내에 실버 카페가 들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꿈들의 실버 카페는 시중 카페보다 저렴한 가격에 깊은 향과 만족스러운 맛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오랜 연륜과 삶의 경험을 살린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실버 카페의 경쟁력입니다. 꿈들의 실버 카페는 노인들에게 직업을 갖고 정기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장 진입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첫 시도인데요. 이곳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모두 10분으로 전문 직업 교육을 이수하고 어엿한 바리스타가 돼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등 경제적 자립의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60평생 넘게 살면서 자녀 교육만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이런 데 와서 일을 하게 된 거. 노인이 돼서 뭐 할 거 없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활기차게 일할 수 있고 젊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안이 된 꿈들의 실버 카페는 민간이 협력한 시장 진입형의 첫 사례로 모범이 될 것입니다. 하남시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체 사업 등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4월 14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2014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이동 건강검진이 실시됐습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 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의 건강 지원과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이날 건강검진에서는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65명과 지역 공동체 사업 참여자 37명 등 총 102명 중 건강검진 완료자를 제외한 97명의 참가자들이 시력 및 청력검사,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기초 건강검진을 받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남시는 이날 검진에서 드러난 건강 이상자에 대해서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하남시는 2014년에도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문화재 관리 및 정비 사업과 강둔치 산책로 사업 등 3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하남시가 장애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사진 전시회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려 모처럼 장애인들의 얼굴에는 화사한 웃음꽃이 폈습니다. 이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월 18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과 야외광장에서 하남시 장애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남시가 주최하고 하남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가족과 사회복지 관계자,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곳 하남문화예술회관에는 장애인 사진 전시회와 다양한 체험마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 부모회의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에게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공했으며 하남시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들이 준비한 건강관리 체험마당이 열렸습니다. 2시부터 시작된 제11회 하남시 장애인축제 공식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단체, 모범장애인 및 유공자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전달됐고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을 낭송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하남시의 그 11회째 장애인 날을 맞아서 어떤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체험하고 또 직장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또 건강도 체크해주고 그런 의미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좋은 그 체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하남시 장애인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인식의 거리를 좁히고 장애인 가족과 사회복지 관계자 그리고 참가한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마음속으로부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축제 현장에서 하남뉴스 이강우입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내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오는 8월부터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데요. 모든 민간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알리는 전국 동시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최근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횡성군도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과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동시 캠페인에 합류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되면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따라 보유 중인 주민번호는 오는 2016년 1월 1일까지 암호화하고 근거가 없는 경우 오는 2016년 8월 7일까지 폐기해야 합니다. 군은 캠페인을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일제 정비해 법령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까지 다양한 홍보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죠.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장애인 관련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요. 횡성군에서는 조금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들의 합동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전윤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18일,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횡성군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횡성군 장애인협회와 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및 가족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해 재활 의지를 되새기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장애인을 위해서 이러한 장을 한번 마련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이라도 같이 좀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행사하는 것을 보고 같이 동감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국민과 다 함께 살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 한번 이렇게 행사를 추진해 보는 겁니다. 횡성 지역의 장애인들은 총 3,500여 명. 횡성군은 장애인 재활사업단, 찾아가는 이동복지단, 맞춤형 재활 서비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그들을 돕고 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번번이 막아서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밥 먹으러 왔을 때도 기분 좋고요. 장갑 다듬을 때도 잘해주시는 것 같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을 재밌고요. 아픈데도 일을 돈은 많이 벌고 싶고요. 일을 잘하고 싶어요. 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장애인 부부 합동 결혼식이 1, 2부로 나뉘어 개최돼 장애인들이 동등한 사회의 일원임을 알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응원을 건넬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식들이 그저 나가서 남한테 저기 안 하고 피해주지 말고 좋은 쪽으로만 가게. 오늘 참 즐겁고 참 좋은 기분이 참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에서 준비해 주신 관장님 비롯해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더욱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흥겹게 어울렸던 특별한 하루. 어려운 형편에 뒤늦게 식을 올린 부부의 행복한 웃음,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곱게 담은 공예 작품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에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랑해요. 횡성군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대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창에서는 식품 접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다양한 국제 행사에 대비해 식품 접객업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현장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17일 대관령에서는 식품 접객업소 정기 위생 교육이 열렸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평창군 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약 200여 명의 식품 접객업 종사자가 참석했는데요. 교육은 식품 안전과 세무 관리, 그리고 마케팅 기술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평창군은 2018 동계올림픽과 저희들 올해 생물 다양성 국제 총회가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그 산풀 총회라고 알펜시아에서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는 국제 행사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업소들이 그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서 외국인들을 잘 접대할 수 있는 문화를 가기 위해서 저희들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앞으로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서비스 교육을 또 추가도 하면서 저희들 마케팅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들 처음으로 마케팅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SNS 전문가 김현주 대표는 모바일을 통한 마케팅 성공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모바일 마케팅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저비용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현장에서 직접 모바일 명함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며 이를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목적과 타깃을 분명히 설정하는 리얼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생교육에 참여하신 식당 사장님들이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서 SNS를 통해서 고객과 친분을 쌓아가지고 매출을 대박나는 가게로 만들어드리는 방법을 제가 오늘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식품 접객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다양한 세무 관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세무 전문가가 나서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세금의 과세 방식까지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세금의 신고, 납부기간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식품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방법을 듣고 식재료와 작업 공정, 시설 설비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업주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갖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위생교육을 통해 평창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친절한 음식 문화 서비스를 갖추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음악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음악에 극이 더해졌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가 5월 9일부터 18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 공연장 및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음악은 삶, 삶은 스토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일본 등 총 5개국 9개 공식 초청작을 포함해 53개 단체의 90회 공연을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국내 공식 초청작은 4편인데요. 동명소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해를 품은 달, 판소리 수군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국악밴드 고레아의 수군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주목받은 세상을 웃기는 꿈 옹알스, 동명의 전래동화를 오브제로 해석한 예술무대 선녀와 나무꾼 등이 공연됩니다. 이와 더불어 공연되는 외국 공식 초청작은 총 5편인데요. 러시아의 유명 시인 겸 영화 감독인 예브게니 옙투센코의 작품에 음악을 가미한 러시아 타탄카 극장의 넷렛,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동화적인 영상과 서정적인 클래식 음악 레퍼토리로 성인을 위한 동화 콘셉트를 표방한 프랑스 이자르 컴퍼니의 매직 더스트가 눈길을 끕니다. 매년 주제에 맞는 이야기로 행사를 꾸렸던 해당 축제는 이번 축제 기간 중 음악극 주제체험관 운영과 더불어 심야 뮤지컬 영화 상영, 체험 전시관, 찾아가는 공연 등의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연예술축제로서의 그 기능을 해마다 키워가고 있는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봄철 대표 축제인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가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열리는 꽃박람회에서는 실내 전시와 야외 전시가 동시에 열리며 공연 및 이벤트와 더불어 꽃 문화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꽃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백미로 꼽히는 것은 단연 야외 정원인데요. K-팝, 패션, 영화, 한식, 스포츠의 5가지 신한류 테마를 담은 고양 신한류 정원, 새로운 고양시 마스코트의 포토존이 마련된 꽃을 든 고양, 온 가족이 꽃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플라워 스튜디오, 그리고 풍성한 과실과 함께 생태 환경 터널로 이어지는 로하스 플라워 터널이 마련돼 있습니다. 실내 전시로는 해외 35개국 120개 업체와 국내 2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한 월드 플라워관과 국내 최고 플로리스트의 환상적인 화훼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코리아 플라워 전시관도 준비돼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전시 체험관과 100만 시민 100만 송이 소원 성취 꽃딸기 이벤트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꽃향기를 한 곳에서 맡을 수 있어 즐거운 고양 국제꽃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가끔 상상하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상상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만큼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 현실은 드라마와 같이 항상 해피엔딩이 아닌 까닭에 가끔은 쓰디쓴 좌절의 아픔을 맛볼 때도 있고 또 묵묵히 시련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조용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해주는 소중한 가족들인데요. 여러분도 바로 옆에서 든든한 힘이 돼주는 가족에게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